하나의 틀로 묶이면서 막판에 하나가 같이 되면 가게 되면 그래도 진보가 유리하겠지만 그렇게 녹록하게 좋습니다. 놓고 볼 싸움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이 일어날 가능성을 묻다가 얘기가 이제 먼저 이쪽으로 와버렸는데 예. 반기문, 황교안 얘기는 그 정도 정리하고 예. 다시 조금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 요 최근의 추세에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세가 돋보인다. 그거 얘기했잖아요. 예. 그럴 때 돌풍이 될나요? 어떻게 되나요? 되려고 하면요. 정말 돌풍을 만들려고 하는 그 준비들을 해야죠. 네.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세론 아니에요? 네. 문재인 대세론이면 누가 나와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꺾기가 좀 힘이 듭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던지는 그 화두나 이런 방식이 옳지 않았다고 보는데 사실 이재명, 안희정, 문재인 지지자들이 지금 무척 적대시화되어 있는데 예. 적대화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예. 다만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분이 지지율이 빠지거나 올라가는 것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예, 예. 저는 충분하게 안희정과 이재명이가 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 시장의 좀 공격적이고 아주 선명하고 사이다 같은 발언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판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예. 거기에 안희정의 안정감이 덧붙여져서 둘이 정말 당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명분과 상호 간의 이런 철학을 잘 맞춰가면서 대화를 좀 해봐야 될 때 아닌가. 그래서 둘이 연대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 시너지 효과도 있을 뿐만 그러면 아니라 대세론을 꺾을 수도 있나요? 꺾을 수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이미 메이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제일 재미없는 거거든요. 뭔가 반전이 없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잖아요. 경선을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카드가 이거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둘이 그렇게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네. 둘의 정치적 역량이 무척 커질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서로 완전히 다른 캐릭터인데 좋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도 살리고 새로운 그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이미 대권 주자가 되면 서로 간의 대화의 문을 딱 닫아놓고 삽니다. 네, 네. 그런데 젊은 지도자 둘이서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새로운 판을 깐다는 의미에서 대화하자 우리끼리. 그리고 어떠한 길이 정말 그 시대 교체를 가져오고 예.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는 길인지 한번 논의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그쪽으로 급격하게 집중이 될 거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그렇다고 뭐 판을 뒤집어 엎으면 더더욱 좋을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무척 이번 대선판에 어찌 보면 재미없는 알겠어요. 반전이 없는 대선판에 재미있는 카드로 등장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안희정, 이재명의 연대 카드를 던지지 않는 한 지금의 구도를 좀 뒤집어 엎게까지는 몰라도 경선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까지도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가 치고 올라가지만 문재인 지사의 조금 안희정 지사가 이제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지자들 보면 열심히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대립적 감정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자, 안희정도 훌륭한 인물이니까 품앗이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많아요. 근데 이게 경선 때 대립적으로 하면서 정책도 경쟁하고 인물도 경쟁하고 이런 대립 구도를 좀 만들 필요는 있거든요. 적대시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너무 지지자들이 오버래핑 되어 있다. 겹쳐져 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이제 변수가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건 성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는 왜 자꾸 또 탈당설 이런 게 나오고 그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그 빅텐트로 넘어가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이 해당 행위자로 김종인 의원을 좀 그 당 윤리심판원 이런 데 고발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 당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명예훼손의 그 버금가는 인격훼손을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뭐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형편없더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합니다. 뭐가 형편없더라. 뭐 얘기해보니까 그거 챙겨줄 거 하나도 없더라. 예. 볼 게 하나도 없더라. 예. 봐줄 게 없더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듣는 사람으로 인해서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막 모멸감을 주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창피감을 주고 이러고 있거든요. 네. 저는 김종인 의원이 정치 원로로서 그렇게 하는 건 무척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분이 지역구 의원을 띄지 않아서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 이런 걸 처음부터 못 배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혹독하게 그분하고 한번 싸우자고 하고 제가 달겨들었고 그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지만 물어뜯기 시작하면요. 기스 많이 납니다.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지지자들이 워낙 기대가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인상 찌푸리고 누워서 침 뱉는 이런 꼴을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다들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종인 의원은 자꾸 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그러고 다니는 게 새로운 대한민국 제가 보기에는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를 위한다기보다도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 본인의 정치적인 야망 이런 것 이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안 보여요. 본인의 야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킹메이커 하면서 그 바뀐 정부에서 국무총리 하고 싶은 거겠죠.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니 내각제로 개헌해서 실권을 갖는 내각제 개헌 지금 그 벚꽃 대선인데 개헌 안 된다는 거 그분이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근데 지금 개헌 이야기 하는데 마다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체 판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 모여라. 개헌에 찬성하지 않는 문재인 기득권층. 네. 최희의 박근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손학규 전 대표도 비슷한. 최희의 박근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득권. 아니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사람에게 박근혜하고 또 그 국정농단의 주역이고 탄핵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요. 저분들 마지막 정치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정봉주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그분들의 개인적 정치적 야망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새로운 정치, 새로운 희망, 새로운 대한민국이 아니고 개인의 정치 생명 연장의 꿈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개헌이라고 하는 카드로 뭔가 틀을 바꿔서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하는. 그럼요. 그 킹메이커하고 김종인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되면요. 저는 부탁했고 얼른 사면 복권 시켜달라고 저하고 경쟁해도 제가 한 9대1로 이깁니다. 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모멸적인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정치 원로라고 한다면.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상수죠? 상수입니다. 무조건 대선에 나오겠죠. 끝까지 합니다. 예. 그럼 아무튼 이번 대선은 최소한 한 4파전 이상이겠네군요. 저는 3파전 내지 4파전을 보는데 3파전을 더 우세하게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그다음에 새누리당 황교안 카드 보수 정당 뭐 이런 카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당도 끝까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연정 그러니까 정책 연합 새로운 정부의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가 아니고 그런 정치 공학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를 같이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전 그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정의당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슨 자괴감을 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지금 빅텐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황교안이나 반기문 특히 황교안 쪽으로 가는 것이 황교안이 이제 상수가 된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까? 안철수에게 가는 게 유리할까? 이 그 계산기 두들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정치의 중심에 서서 이 정국을 끌고 가고자 하는 주도 세력이 될 가능성은 전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직 계산이 안 끝났군요. 그 대목에서는. 왜냐하면 받아주려고 하는 데가 없으니까. 바른정당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 반기문 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3지대를 선언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3지대를 만들면서 바른정당하고 1차 연대를 할 거고요. 근데 제3지대로 못 가면서 그냥 바른정당 중심으로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퇴를 해버리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1차 단일화가 되고 여기서 유승민이나 남경필 등등의 후보를 만들면서 후보가 없으면 정당은 죽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과 경쟁 구도로 가는데 결국은 그걸 또 합친다? 합칠 가능성은 거기도 또 정책연대 이런 식으로. 무척 높습니다. 무척 높지만 이분들은 이제 이때쯤 되면 이번 대선 포기하고 이후에 존속 가능한 정당으로서 누가 남을 것이냐라고 하는 잔존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제 대세는 제가 보기엔 새누리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행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앞날 있을 예측을 또 많이 하셨는데 다음 달에 만났을 때
얼마나 맞았는지 제가 점수를 매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논객 정봉주